네, 클쌤입니다. 네, 구아바 차가 있는데 한 잔 마시고요. 구수하네. 자, 저번 시간에 1차 부등식 다뤘고요. 이번에는 1차 부등식이 보통 한 2개, 많으면 3개, 이렇게 묶음으로 나오는 부등식 할 건데, 부등식이 2개 이상 묶음으로 나왔을 때 그 전체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연립 부등식이라고 부르지. 근데 뭐 나와 있는 부등식이 전부 다 1차 부등식이다. 그럼 얘들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불러. 그리고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는 뭐냐면 각각 나와 있는 부등식들을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 즉 공통 범위를 연립 부등식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공통 범위를 구하는 행위를 연립 부등식을 푼다라고 말할 거고. 근데 이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이런 도구를 많이 이용을 할 거거든. 이 수직선은 실수와 1대1 대응되게끔 모든 실수를 다 어, 찍어 놓은 그런 점들의 좌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1대1 대응을 시켜놨다 봐도 괜찮고, 아니면 모든 점을 다 크기 순서로 찍었다고 봐도 괜찮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하잖아.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기준이 1이니까 어떤 점이, 여기 어떤 점, 그 점이 여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여기가 1입니다. 근데 작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점을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크게 그리지. 대왕점으로. 왜냐면 1이 강조돼야 되니까, 얘가 기준이라서. 그리고 얘보다 작은 쪽 왼쪽 이렇게 할 건데, 수직선 위에 또 이렇게 표기해봐야 표가 안 나니까 공간을 좀 띄워가지고 얘보다 이쪽 끝없이 이어지는 왼쪽으로 이 값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여기 위에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값들이 이 범위를 만족하는 값입니다 라고 표현하잖아. 그리고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빗금치기도 하고, 뭐 물감이 없으니까 연필이나 볼펜으로 표기할 거니까 이렇게 빗금 쳐가지고 더 눈에 잘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는 x가 2보다 크다, 이 범위 나타내려면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얘를 기준 잡을게요. 얼마로? 2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x는 2를 x가 2가 되어서는 안 돼. 근데 2보다 크면 무조건 성립돼. 그래서 2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의미로 점의 크기를 빵 이렇게 강조해서 크게 키우긴 키울 건데, 이를 빵 이렇게 뻥 뚫린 동그라미로 그립니다. 그래서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은 x가 2가 되진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크다니까는 오른쪽으로 끝없이 해당하는 모든 범위. 또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 잘 보이게 하고 싶다, B금. 뭐 클생 같은 경우는 연필만 있어도 이 뭐 B금이 아니라 색을 쫙 입힐 수도 있어. 명암 쫙 넣어가지고 그라데이션 쫙 만들 수도 있고. 아무튼 수직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눈에 잘 보이라고, 표현이 잘 되라고. 그래서 점을 좀 강조해서 크게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점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점부터니까는, 이 점부터 왼쪽이니까 동그라미를 다 채워서 표기하고, 이 점이 포함 안 될 경우에는 얘보다 바로 큰 값이 얼만데 말 못하거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당하는 기준값은 뻥 뚫리게끔 하고, 이 값부터 어디로,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방향 잡아가지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연립 1차 부등식 예시 문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쌤이 아침 8시가 되면은 자동으로 음악이 틀어지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음악이 잘 나오네. 아침 8시네. 그 다음에 x-2 작거 나갔다 마3. 쌤이 어디 빨리 일어나요? 빨리 일어난 게 아니고요, 밤샌 거예요.
자, 이렇게 연립 1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얘를 푸시오. 얘를 풀라는 말은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각각의 부등식들이 어느 범위를 만족하는지를 구해야지 공통이 어딘지를 찾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풀어봤더니 얘를 만족하는 범위는 이항하면은 x가 마삼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풀어보면은 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는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x가 마3보다 크다 그러면 기준이 마3이잖아. 마3의 기준이 여기 있어. 근데 같은 경우로 해당하지 않으니까 뻥 뚫어서 여기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고, x가 마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기준이 마1이야. 마1이 얘보다 오른쪽이니까 마1. 같은 경우 성립해. 그러면 그림 동그라미 그리는데 여기를 색을 채워줘. 그리고 작은 쪽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동시에 만족하는 해당 범위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어떻게 적어요? 마 3보다는 x의 값이 크면 되고요. 마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지요. 물론 이제 이거를 부등식을 초등학생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얘만 봐도 이렇게 바로 답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냥 기초 개념 잡는 거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수직선 그려가지고 판별을 해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얘는 두 개짜리 연립이잖아. 세 개짜리 연립이 나올 수도 있거든. 만약에 방정식인데 세 개짜리였다면 이제 이건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방정식에서 세 개짜리 연립이었다면 A는 B는 C. 이런 1차 방정식의 연립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 어차피 A랑 B랑 C랑 다 어떻다고? 다 똑같다고. A가 B고요. B가 C고요. C가 A고요. 그래서 A는 B를 해도 괜찮고 B는 C를 해도 괜찮고 C는 A를 해도 괜찮고 그냥 식 두 개 쓰면 돼. 그 중에서.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중에서 좀 간단한 값을 가지는 그러한 식이 나오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뭐 A는 B라는 하나의 1차 방정식과 뭐 B는 C라는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두 개 연립하면 풀려. 근데 부등식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부등식에서는 이게 세 개 만약 연결되어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위에다 적을게. A, B, C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부등호는 뭐냐면 A와 B의 크기를 가려주는 부등호고, 이쪽 부등호는 B와 C의 크기를 가려주기 위한 부등호거든. 근데 A와 C의 크기를 비교해주는 그런 기호가 지금 여기 있나? 이 중에는 없어. 그래서 부등식에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얘는 아무렇게나 뭐 C는 A 요 셋 식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 쓰면 되지만, 방정식일 경우에는 부등식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요 기호에 해당되는 A와 B의 관계 이거 하나와 그다음에 요 부등호에 해당되는 B와 C의 관계 요 하나 반드시 이렇게 두 개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 풀고요. 이렇게 하나 풀고요. 꼭 이렇게 풀어야 돼. A와 C를 비교해서 풀면 안 됩니다. 알겠지? 왜 안 되냐면 만약에 조건에다가 이런 걸 넣어버리잖아. A 분명 크기 순서는 이게 맞긴 맞아. 근데 얘를 조건에 내가지고 풀어버리잖아. 그러면 주어진 식은 B가 A와 C 사이에 들어가는 크기여야 되는데 얘 조건에 맞추다 보면은 B가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표가 안 나. 그지? 여기 들어가도 A와 C만 따지고 있을 때는 B랑 상관없잖아.
B가 여기 들어가도 A와 C만 따지고 있을 때는 얘만 맞으면 되지 B의 위치는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B는 A와 C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은 B의 위치가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세 개 요소가 나오면은 반드시 이 부등호에 해당되는 요 식과 이 부등호에 해당되는 요 식 두 개를 순서에 맞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합니다. 끝에 거 두 개 비교해가지고 하면은 B의 위치가 꼭 여기 껴있지 않고 여기나 여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식에 만족되는 조건이잖아.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식과 다른 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순서 지키세요. 그리고 이제 풀다 보면은 약간 재미난 영역이 나오기도 하거든. 이제 그런 부등식을 해가 특수한 연립 부등식 뭐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말하기도 하지. 해가 특수한 경우. 왜 특수하다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돼.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요. 또 하나를 풀었더니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결론을 얻잖아. 선생님이 연습생이 풀 때는 이 중괄호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버려. 왜냐면 우리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수직선 그려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해봤더니 기준이 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해당되는 범위고요. 이 두 번째 값은 이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럼 공통범위는 어딘데요? 2보다 작다 공통범위가 안 되지. 얘만 만족하니까. 2보다 크다. 얘만 만족하니까 공통이 안 되지. 즉 2만 공통범위가 되어서 x는 2 이런 답이 나옵니다. 방정식처럼. 무수히 영역이라고 하면 그 영역 속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들어있는 거거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실수 중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딱 이 한 개만 만족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가 없는 경우인데 첫 번째 해가 없는 경우 이런 수직선을 그려볼게. 하나의 기준이 뭐 A, 하나의 기준이 B로 나왔는데 하나는 A보다 작아요를 만족하고 하나는 B보다 크다요를 만족해. 크다를 만족해. 물론 A, B 순서는 B가 더 큰 거겠지. 이래버리면 공통범위 없어. 그럼 얘는 뭐라고? 해가 없다. 두 번째 또 수직선 그려봐야 되겠네.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둘 다 기준이 A야. 근데 하나는 A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작은 쪽, 나머지 한 식은 A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큰 쪽. 이렇게 나와도 해가 없겠지. 또는 세 번째, 한 식은 둘 다 기준이 A야. 근데 한 식은 A보다 작아요 나왔고 나머지 한 개씩은 A를 포함하는데 얘부터는 커요 이쪽이야. 이렇게 되더라도 공통범위는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식으로 적으면 첫 번째는 범위가 A보다는 작거나 같다. 범위가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즉 B가 더 큰 경우에 이런 그림 상태가 돼버리면 뭐라고? 해가 없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X가 A보다 작아요. X가 A보다 커요. 이래도 해가 없다. 세 번째는 X는 A보다 작아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래도 해가 없다. 되겠지? 풀었는데 뭐 이런 모양 나왔다 그러면 해 없는 거야. 이렇게 나왔다. 그 무수히 많은 조금만 영역이 겹쳐도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나왔다 그럼 실수가 한 개밖에 없다. 공통 범위에 속하는 값이 한 개 딱 나온다. 이런 겁니다. 뭐 오늘 내용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복습 잘 하시고 문제 잘 푸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